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최전선에서 싸워온 간호사들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앞에서 공공의료와 부족한 간호 인력 등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오늘 청와대 앞에서 직접 1인 시위에 나선 간호사 한 분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7년차 간호사이자 현재 육아 휴직 중이신 서울대병원 우지영 간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셨다고요? 네, 오늘 장맛비도 오는데 예. 1인 시위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 간호사분들이 돌아가면서 1인 시위 하십니까? 네, 어제부터 1인 시위 시작했습니다. 1인 시위 하는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네, 그간 간호사들이 이제 열악한 근로 환경 그리고 인력 부족에 대해서 꾸준한 문제 제기는 있어 왔습니다. 이 문제들은 환자들의 건강,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좀 획기적인 제도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해서 간호사들에 대한 정책이 정말 이제 바뀌지 않으면 정말 비상사태가 온다라는 위기감이 너무 커졌고 그래서 간호사들이 이제는 청와대로 가자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문 인력인데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든 노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도 와이프가 간호사 출신이어서 많이 들었습니다만 우리 시청자들은 모를 수 있으니까 열악한 근로환경 3교대 근무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그 환자분들이 몸이 또 마음이 많이 아프시니까 스트레스를 간호사한테 많이 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정신적 스트레스도 있고 그런데 생각보다 급여가 많지 않다 보니까 또 이직이 잦고 뭐 이런 거지요. 예. 그중에 핵심적으로 인력 부족을 들으셨는데 얼마나 많이 부족한 거예요? 일단은 뭐 제가 일하고 있는 서울대병원이 정말 국가중앙병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 이 병원에서도 준중환자실 즉 중환자 같은 환자분들을 보시는 간호사들이 인력이 적어서 한 간호사가 그 중환자실을 환자분들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 뭐 체위 변경이나 이런 무거운 환자분들 몸을 직접 움직이는 일들을 정말 이제 허리가 나가는 일인데 그런 것들도 이제 혼자서 해야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명이 육아휴직으로 빠지면 그 자리를 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임신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저가 일하는 병원 같은 경우에도 결혼을 한다고 이제 청첩장을 주면 그때부터 좀 눈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싫어하지요. 네. 누군가 빠지면 내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뭐 이제 결혼한 신혼인 선생님들이 아프다 하면 혹시 이러면서 이제 뭐 임신이냐 뭐 이제 이렇게 묻기 시작하는 경우도 많아서 좀 눈치가 많이 보입니다. 예. 게다가 3교대 근무하다 보면 밤낮이 바뀌어서 또 근무할 때도 있고 말이죠. 네. 예. 인력 충원이 근데 어떻게 병원 차원에서 안 되는 겁니까? 일단은 병원에서는 인력이 어쨌든 인건비다 보니까 인력 충원을 좀 많이 꺼리는 게 있고요. 예. 그리고 이거를 그러면 충원을 강제할 제도조차도 좀 미비한 상황입니다. 야간 근무할 때 힘든 점은 어떤 것입니까? 밤에는 저희가 일을 할 때 긴장한 상태에서 밤에 이제 잠도 못 자고 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병원은 또 밤이라는 이유로 근무하는 간호사 수를 더 줄여버립니다. 낮에 예. 비해서. 그래서 더 많은 환자들을 보게 되고 또 주간에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밤에 꼭 안 해야 되는 일들이 넘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당직 근무랑 전혀 다르게 어쩌면 낮보다도 더 바쁘게 밤에 일을 해야 돼서 저도 뭐 밤에 식사를 제대로 속 편하게 해본 적도 없고 사실 뭐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예. 그날 운이 매우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네. 예. 그러면 이 인력을 좀 늘려달라는 것은 병원 자체에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정부에서 좀 나서달라 이 말씀이네요. 네. 저도 이제 제가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뭐 병원장님, 간호본부장님 찾아뵈면서 정말 간호사 인력 필요하다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간호 등급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몇 명으로 예. 보는 거에 따라서 등급을 나뉘고 거기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는 있지만 이 제도가 좀 많이 부실합니다. 그래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이 너무 낮아서 사실 이걸 1등급 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1등급이라고 좀 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지금 간호대학교에서 배출된 인력은 충분합니까? 아니면 그 자체도 얼마 안 됩니까?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은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 실제 일을 하고 있는 간호사분들은 2018년 조사에 의하면은 한 50%, 50.2% 정도밖에 안 되고. 자격증은 갖고 있지만 일이 너무 고되고 힘들고 좀 네. 박봉이고 네. 이러다 보니까 그렇네요. 당장 저희 아내도 집에 있으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군요. 네. 근데 요즘 남자 간호사들도 상당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체력적으로 상당히 힘든 직업이기 때문에 남자 간호사분들은 그래도 조금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 있던데 실제로 어때요? 남자 간호사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청와대 1인실 할 때 저희 1번으로 하신 분도 제주도에 계신 남자 간호사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이제 간호사로 많이 오시는 게 정말 환영할 일이고 좋은 일인데, 남성이든 여성이든 체력적인 부분은 다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 힘들다 보니. 그리고 뭐,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간호사들이 좀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쉽지 않은 여건이기도 합니다. 지방은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월급도 더 적고 서울보다. 맞습니다. 예, 지방 사정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이번에 대구에서 이제 코로나19 사태 집단 발병이 생겼을 때도 대구 간호사들이 부족해서 결국은 타지 간호사들이 모집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예. 대구는 광역시고 대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돼서 대구가 아닌 더 작은 지방 같은 경우는 더 어렵죠. 그래서 뭐 강원도에 계신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간호사가 없어서 병동을 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아니 뭐 의료보험이나 병원비는 다르지 않을 텐데 왜 월급은 이렇게 서울과 지방이 차이 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간호 인력이 확충된다면 지금보다 몇 % 정도 더 확충된다고 보세요?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현재? 이게 이제 특히 지금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를 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예. 최근에 대구에서 이에 관련된 좀 토론회가 있어서 거기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적어도 중환자실은 3배는 더 늘어나야 한다. 네, 일반 병동은 1.5배 정도. 그럼 몇십 % 증언해서는 해결이 안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이제 대한중환자의학회라고 해서 거기 의사인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 김재영 교수님도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기존보다 5배가 넘는 간호사가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좀 이게 빨리 시작이 돼야죠. 인력 충원이요. 간호조무사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분들을 이렇게 조금 많이 채용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이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문제가 이제 환자분들이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고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 즉 중환자 치료가 필요한 건데요. 그땐 전문 인력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이거는 일반 간호사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이나 뭐 영국 이런 곳에서도 최소 1년의 교육 과정을 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시위에서 간병 통합 서비스 적용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셨다는데 이건 뭡니까? 네, 저희가 이제 예전에 2015년이죠. 메르스 사태 때 해서 보호자분들이 계시는 게 감염적으로도 좋지가 않다. 그리고 간병비 부담도 많다 해서 이제 보호자 없는 병동을 운영하는 걸 정부에서 만들었고요. 그 제도 이름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입니다. 즉 보호자분들이 아닌 전문적인 간호사, 간호 인력으로 환자분들을 돌보는 제도인 거고요. 이런 제도로 있으면은 확실히 병원 내에서 뭐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에 대한 위험이 많이 줄어드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확대해야 된다. 그렇죠. 네. 예. 저 많은 간호사분들이 우리 현장에서 희생하고 계시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대구 지역 간호사들에게 위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문제가 됐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수당이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좀 허탈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급하게 일을 시킬 때는 뭐 영웅이다 이렇게 치켜 세우면서 지금 와서는 이제 대구 지역에 계신 간호사분들에게 위험 수당을 지급할 보니까 예산조차도 지금 배정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대구 지역에 그렇게 코로나 집단 감염이 생길진 대구 지역 간호사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도 정말 헌신을 해서 일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약속된 것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뭐 정부 그리고 국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정말 전국의 많은 간호사들이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으로 다시 돌리면
지금 뭐 대학교에 쓸 사람의 수는 적지 않다. 네.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도 많다. 네. 다만 그분들이 다 일을 안 하니까 문제가 네. 생기는데 그러면 간호 인력을 확충하게 되면 3교대도 안 해도 될 테고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좀 줄어들겠죠. 그러면 급여는 지금처럼 줘도 상관없다. 그 일 시간을 조금 줄이게 되면 대부분의 간호사분들이 그런 생각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서울의 메이저 병원들이 이제 제일 급여가 높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일하는 간호사들 다 하나같이 나 이제 돈 더 줄여도 된다. 오히려 돈 더 줄여도 된다. 일이 너무 많으니까. 네. 예. 그래요. 서울에 있는 메이저 병원도 그렇게 많이 주는 것 같지는 않던데. 그렇죠. 근데 이제 워낙 지방이 열악하다 보니 서울에 있는 간호사들도 뭐 이 돈 받고 이렇게 일하고 싶진 않다. 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서로 간에 많이 하니까. 네. 네. 근데 제가 아까 저희 아내가 간호사 출신이어서 많은 얘기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월급 얘기도 아까 소위 말하는 메이저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받는지 알아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그 태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런 문화는 간호사들 스스로가 자정작용해서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뭐 악한 사람들이 간호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간호사들을 좀 태우게 서로를 괴롭히게 만드는 그렇게 부분도 만들 있다고 수 생각합니다. 없는 상황이다. 근로조건이. 네.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임신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문제고 네. 한 명 빠지면서 막 눈치 보고 이렇게 네. 되니까 그래서 더더욱 그런 문화가 발달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2018년에 아산병원에 간호사분이 한 분이 이제 괴롭힘으로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그때 이후로 간호사들 내부에서는 정말 이것을 그 전까지는 괴롭힘 당하는 사람이 뭔가 문제 있다는 인식이 컸습니다. 근데 그 사건 이후로는 괴롭히는 건 그래도 인간 대 인간의 도리로서 그 정도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도덕적인 룰에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만 그거를 지킬 수 있는, 괴롭히지 않을 수 있는, 또 괴롭힘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아직까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다들 어렵고 힘들잖아요. 네. 어렵고 힘든데 왜 그런 뭐 따돌림, 괴롭힘 이런 게 생겼을까? 제 생각에는 이게 교대 근무 제도랑 또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요. 앞에 간호사가 이제 일을 뭔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되었을 경우에 그 뒤에 간호사가 일을 좀 떠맡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앞에 사람까지 다 해야 되니까. 그런 서로 간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인계 시간에 특히나 이제 좀 괴롭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인력이 확충되면 4교대 이런 얘기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교대 방식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그 인계가 문제다니까 인계를 줄이자 하면서 뭐 2교대, 즉 교대 수를 줄이자라는 논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기본적으로는 어떤 제도든 간호사 한 명당 환자 수가 줄어야 이런 서로 간의 어떤 업무에 있어서도 배려를 할 수 있고 또 환자 안전을 더 챙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혹시 오늘 그 1인 시위 할 때 청와대 관계자분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어떤 얘기를 해준다든가? 일단은 어제 좀 시작을 하면서 저희한테 어떤 자료인지 많이 물어보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많이 물어보셨는지 오늘은 뭐 더 묻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켜만 보고 있어서 진짜 이게 시급하고 정말 긴급한 사태인데 인력 부족이 다른 좀 정치적인 일, 뭐 정치인의 단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서 실제적으로 환자의 안전에 대한 이런 인력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부족한 것 같아서 사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 이번 주를 5일간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내용에 대해 다시 정리를 해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간호사를 대표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간호사들이 어떤 영웅 그리고 뭐 영웅이라는 칭호는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저희는 할 일을 하고 환자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을 믿고 환자분들도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환자분들의 안전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제대로 된 인력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우지영 간호사였습니다. 3부 수도 마치고요. 4부 박변과 김판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